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악재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사건들이 호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시장이 좀 약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파생 시장 모르면 이해가 안 되실 거고, 그 롱숏 펀드의 저주라 그럴까?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자동차가 올라줘야. 예, 네. 이게 올라줘야 지수도 올라가고 네. 그런 장이고, 지금 최근 3월 17일 이후부터는 파생 네. 시장에서 미국 시장 올라요. 그럼 아침에 깨 올려놓고 죽여요. 음. 그게 삼성전자를 갖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장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걱정은 또 요 그림을 갖고 설명해 볼게요. 그림이요. 예. 제가 이때부터 그 나스닥을 계속 이 16,200과 12,500 공포 때, 우리가 이런 공포 때는 저희가 수많은 전략과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럴 때 아무도 예측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켓을 하나 정해 놓고 이 기업이 망하면 모든 게 부러지니까 미국 시장은 그냥 테슬라 하나 딱 잡아갖고 배팅을 했다라면 그 이후에 이게 계속 올라요. 근데 나스닥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요. 지난번에 반 덜 나셨잖아요. 예, 떨어진 거에 반 14,300과 500에서 걸릴 줄 알았더니 네. 실제 어저께 종가입니다. 차트가 예. 예쁩니다. 예. 그러니까 120선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는 뭐니에요, 우리는. 답답한 거죠. 예.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오늘 시장 출발할 때 좀 기대했었는데 전강 후약 딱 그렇게 나왔거든요. 뭐 이게 오늘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저께도 그랬고 금요일날도 맞아요.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뭘 걱정하냐. 네. 얘가 넘어갔으니까 올랐다 이렇게 역V자로 21선이 13,500이나 13,000까지 빠지면 네. 빠지면 넌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우리 오를 때 못 올라갈 디커플링은 떨어질 때도 그럼 미국 시장 빠질 때 우리는 뺐다 올릴 거냐? 그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오르는데 우리는 못 오르잖아요. 네.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네. 미국 떨어지는데 커플링 된다 이거죠. 같이 떨어지면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심리는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심리는. 그러니까 이제 더 답답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네. 이 진짜 시장에서 언제쯤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로 스위칭하는지. 우리 시장에는 뭐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수급이 언제쯤, 특히나 외국인 언제쯤 오는지. 그러면 저는 러시아가 매도 풀면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진짜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리스크가 끝나면 네.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 러시아 공장 재가동되고 뭐 해서 뭐 또 에너지 오늘 최근에 이제 현대위아나 만도 올라가는 거는 뭐 테슬라나 이런 다른 거 에너지지만 러시아도 뭔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서 그러면 러시아 때문에 막혔던 부분이 자동차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뉴스는 긍정적으로 나와갖고 올랐어요. 근데 저는 푸틴의 생각은 빨리 끝낼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바이든도 이거 좀,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빨리 끝나면 믿지 마라라는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히려 이거의 리스크를 끌고 가면서 다른 에너지의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좀 잔인한 얘기지만 네. 유럽이나 그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유럽의 경제가 망가져도 이거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오히려 미국한테는 오히려 플러스적 국익에 준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는지 계속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 푸틴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 돈바스크 지역을 점령해서 분할해서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들면서
뭔가 선을 긋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획득되기 전까지는 사인을 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 4월, 5월 달을 지배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뭘 보세요? 홍콩 쪽입니다. 홍콩, 중국, 홍콩 H. 우리가 이제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홍콩 H의 기초 자산이 부러지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지금 요번에 여기가 7,70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저점에서 28%가 에너지 줬어요. 우리는 얼마 준지 아십니까? 저점에서 5%. 나스닥은 몇 프로 준지 아세요? 16%. 참 미미합니다. 예, 우리가. 네. 예. 그러니까 28% 주고 나서 네. 이럴 때 저는 항상 상승폭의 반을 항상 열어놓거든요. 네. 근데 이 반을 깰 때는 이미 늦어요. 네. 그래서 이 75%는 7,300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러면 매일매일 이 7,300선을 딱 거놓고 이거 깨면 요게 딱 20일 정도 선됩니다. 깨면 또 다시 우리도 못 올라간 게 다시 또 꺾여 내려가는. 그러니까 네. 마치 이런 그림에 떨어진 거를 일로 놨을 때 중심이 저하게 되면 이게 직전 저점이 가바닥이 진바닥 이거 다시 확인해야 되고 요거를 75% 능선까지 땡겨야 요 중심이 지지될 확률이 많고 우리는 종합주까지 25% 능선도 못 간 상태 나스닥은 거의 반을 뚫은 상태 그 다음에 홍콩 H가 딱 그 뭐라 그럴까요 뭔가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갖다 얘기해서 살얼음을 걷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현재 여기서 7,700 뭔가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홍콩 H가 치고 나가지 못하면 이제 상해라도 치고 나가줘야겠죠? 그렇죠. 상해. 그럼 상해의 중심값은 얼마냐? 3,200과 3,000에 3,151. 요 올라간 진폭의 중심을 계속 체크하는데 오늘은 다행스럽게 양봉으로 딱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안심하려면 저 120 이상 3,500까지는 가져야 돼요. 이거 확인하는데 또 4월 한 달 내내 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4월, 5월까지도 보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뭐 4월, 5월이 아니라 그냥 6월까지 치죠. 3개월. 상반기를. 왜냐하면 네. 이게 파생의 합성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롱숏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면 네이키드 매도도 있지만 삼성전자 차익거래, 비차익거래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네. 이물로 이거의 롱숏을 계속 봐야 되니까 미결제 약정을 계속 추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 그 위클리 옵션 변동성 보면 미국장 급등했어요. 네네. 올려놓고 죽여요.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은 양호해서 하면 변동성이 크면 수익 나는데 변동성이 적으면 손절되고 장중 매매를 잘해야만 겨우 네. 복구가 되는 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많은 장이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 옵션 해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위치는 뭐 조금만 흔들면 직전 저점 깰 것 같은 분위기. 아니 이게 7만 원 가기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매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를 이거 잘 이해를 못하지 코스피 200 6월 선물에 평균값 갖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2월 10일 날이 373이거든요. 네. 요번에 346까지 뺐다가 다시 이제 300요 3월 17일이 364.1였고 다시 흔들었 이걸 뚫었어요. 근데 3월 23일이 366.4입니다. 요거 오늘 뚫었다가 요 밑으로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딱 보면 이 360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마디라고 잡겠습니다. 이거 깨면 그냥 하방으로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직전 저점 쌍바닥 실패했다는 얘기고 이거 하방 공격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5포인트씩 빼야 돼요. 355, 50, 345. 그러니까 360에 2,700을 커버하는 장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68,000원대를 쌍바닥을 검증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숙제가 뭐냐면 이 여기서 10포인트 완충 작용을 줘야 돼요. 370을 치고 나가야 되거든. 오늘 솔직하게 이거 뚫을 줄 알았어요. 삼성전자 1,000원만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또 예측이. 예. 네. 근데 아침에 삼성전자 500원에서 그냥 밀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또 그리고 사지 않는구나 해갖고 올려놓고 죽이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정책 테마라든지 그 중소형단의 순환이라든지 납폭과대주의 되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선수 아니면 맞히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요새 공격적으로 따라가요. 2, 3일 만에 땡쳐갖고 오히려 고점 물리기 딱 좋아요. 그러면 지금 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은 뭐가 될까? 다음은 뭐가 될까? 사실 그거 계속 고민해요, 대표님.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움직이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손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뭐 빼서 옮겨가면 이게 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 어려운 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난다. 그 유명한 그 뭐죠? 송혜교 씨하고 그 전쟁에 가갖고 결혼하신 그 이름도 까먹었는데 네네네. 그 죽었다 살아오니까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냅니다. 그 어려운 걸. 예, 네. 지금 우리가 해내야 되네요. 그런 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이 그래서 뭔지 그러면 좀 오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어떤 훈련하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네. 좀 뚱딴지 같은 그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게 뭐죠?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골고리 빅데이터 미리 생각하면 여기도 채굴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마이닝. 채굴. 빅데이터 마이닝. 네네. 네. 그래서 종목 풀을 2,000개 종목에서 소팅을 하셔야 돼요. 소팅해갖고 분류를 이제 하는 거죠? 분류를 해갖고 그 연결 네트워크를 딱 한 샘플링을 한 10개 정도 한 다음에 나만의 2개 내지 3개를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실제 움직임을 정했는데도 올라가는 거 있고 못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데 요 소팅하는 작업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무슨 이거 오미크론 같죠? 이거 막 요거에 점점점점이 네.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 이렇게 연결됐는데 네. 제가 X축, Y축, Z축을 그려놓고 제가 이 빨간 선을 왜 집중해?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거 말고 또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이럴 때는 빅데이터를 샘플링 할 때 제가 요새 요 2가지 좀 책을 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국민의힘의 공약집이 있습니다. 공약집 그러니까 정책 강조해주고 계시니까. 네. 공정과 상식을 만드는 대한민국 해갖고 나온 책이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40 몇 쪽에는 뭐가 있고 네네. 여기에 단어들이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네. 먹거리. 그 다음에 중심은 SOC. 중심은 SOC. 그 다음에 또 수소 인프라. 네. 수소 인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SOC 플러스 빅데이터. 여기도 빅데이터예요. 네. 빅데이터 중국이 동수 서상 같이 우리도 빅데이터 관련된 그래서 여기에 연결돼서 뭐 또 뭐 삼성전자, TSMC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여기 나오는 게 이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연골고리의 종목을 네트워크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수학인데요. 요 X1, X2, X3가 네. 나는 이제 수소가 인프라가 설정되고 수소 충전이 될 거고 오늘 수소 쪽에서 유니크가 상한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제가 삽목 에스펌이 탁 치고 나가는 거 보고 거기서 히리민이 중저가 건설준이 연골고리 세팅해서 트레이딩을 했듯이 딱 어떤 테마의 초기 조건에 움직임 나오면 꼭 먼저 가는 선도주의 급등력을 딱 보내요. 그러면 그거 그냥 가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인천시하고 수소 인프라 협약 맺으면서 이제 수소 충전소도 만들겠다. 수소 버스도 바로 들이겠다.
이게 또 지방선거하고 얼마나 아.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 충전 이게 SOC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딱 수소차를 딱 샘플링 한다면 수소차도 있고 수소 에너지도 있고 그렇죠. 수소 발전도 있고 뭐 트램도 있고 많아요. 맞아요. 한 15개에서 20개를 잡을 거예요. 거기에서 유니크 사업가 쳤어? 그러면 딱 하면 유니크 다음 풍국주정, 두산퓨어셀, 그 다음에 일진아이솔루스, 뭐 이렇게 쫙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솔팅만 하신 거고 순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순서를 작업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건설 삽목엑스포미 할 때 이렇게 쫙 연결시키듯이. 그 많은 건설주에 삽목엑스 쓰는 다음에 이화공영, KCC건설, 일성건설, 남아토건, 일임. 여기도 오른 거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역별 종목 중에 바닥권에 있는 것들 중에 초기가 한 20%도 안 오른 종목들 네. 중에 샘플링 해갖고 여기서 딱 치거나 이거를 3억에서 초기 조건에 할 때 히림하고 일성건설이 3, 4천 원인데 이게 더블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 더블 간 건 제게요. 이미 예, 갔으니까. 제외시켜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남아토건하고 KCC 건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들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간 거, 그 다음에 아직 안 간 거. 이게 보면 이거 보세요. 요 초기 조건 때, 역별 때. 이게 삼목 에스펌입니다. 저 뒷그림이 저렇게 나갈 걸 알았으면 누구나 다 성공할 텐데 그 예측이 진짜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가보니까 아는 거고, 샘플링 딱 쳐서 여기 초기 네. 조건에 딱 조건은 수급 에너지가 계속 충전돼야 돼요. 평균 20일 거래량에 3배, 5배, 10배 거래가 이 산이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예. 네. 그래서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의 수급이 들어올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각도가 45도 이상으로 유지가 될 것. 네. 안 빠져야 돼요. 네. 갈 때 쫙 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역배열이 정배열 될 것. 저는 여기서 20일가 우리가 뭐 주로 잘 보는 게 그 무슨 매크로 분석자면 요새 노상 유행하는 거. 10년짜리, 2년짜리 아. 뭐 장단기 네네. 금리, 뭐 역전 현상. 네. 이것도 그렇게 떠들잖아요. 120일과 20일의 역전이 되나? 20일이 120일 뚫을 때, 딱 뚫을 때가 15,000원이에요. 요게 이제 시발점. 네. 그러면 요런 것들만 공식을 집어넣고 갖고 이게 아까 그림을 보여드린 이겁니다. 상징자 의미가. 이건 급하죠. 꼭 그렇죠. 이게 성공하는 거. 옆으로 퍼질수록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샘플링 해갖고 그런 종목을 찾아낸다면 이제 오늘 수소도 건드렸어요. 그럼 수소에서 연결고리 딱 벌써 샘플링하고 그다음부터 뭘 봐야죠? 역전 현상이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수급, 거래량. 거래량. 네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걸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반응 속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급등하는데 거래량이 안 실리면 이건 그렇죠. 이거는 예. 앞으로는 좀 안 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걸 감을 잡은 게 반응 20일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예요. 3배, 5배, 10배 이렇게 증가해야 돼요. 거래량이. 그러면 주가는 그 사이에 쉴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손바뀜 되면서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소형주들은 요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시고 미리 생각하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거래량이 반드시 주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반드시 실려야 된다. 수반돼야 된다. 각도 45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는. 그렇죠. 그걸 확인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 120일에 이평선은 20일이 뚫어져서 이제 역배열이 정배열돼야 된다. 네. 그런 숙제만 공식 3개만 딱 확보하면 이게 급등 종목들을 찾아내는 초기 조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미 120일에서 이 정배열이 다 돼 있고 네. 이격이 이미 50% 넘어간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는 선수. 이건 이미 갔다. 그러니까 역사이클에 걸리기 딱 좋아요. 네. 따라갔는데 20, 30% 그렇죠. 순식간에 물려요. 그럼 역사이클 타면 다시 또 땡기거든요. 어떤 종목은. 근데 이게 사이클 잘못하죠. 오히려 손해보거나 손절하고 나오게 돼요. 손실이 더 커지고요. 예. 그러니까 역사이클 걸릴 거에 위치에서는 네. 아유, 내가 놓쳤어. 남 드세요 하면서 다음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특히 시가상위 종목들이 못 가는 장에서는
저 하늘이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순환시키는 감각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단어 전에 작년부터 제가 떠들었던 단어가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뭐야? 그레이트 로테이션. 아, 진짜. 이거 몇 달 됐는데, 우리. 작년 한 10월 달부터 맞아요. 떠들었는데. 늦가을부터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놈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지금 발동 걸리면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미국 주식 이제 하지 마. 이제 이머징 거에. 네. 그러니까 그러려 그러면 이제 가장 타켓이 중국과 우리나라. 중국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계속 때렸던 에너지가 매수로 스위칭되면서 전차 군단 가고 그럼 전차 군단의 대장주는 20, 30%밖에 수익 안 줍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20%, 그다음에 현대차가 20, 30%가 개별 종목을 따블을 만들어요. 그 밑에 단에 네, 밑에 있다는 딸려 종목들. 있는 예. 뭐 장비라든지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솔팅되어 있는 이 그룹들을 오히려 상승률을 더블로. 아하. 아니 IT에서도 작년 10월 13일 날 그렇게 삼성전자 죽이지만 그렇죠. 거기서 더블 받는 종목들 5개 이상 꼽으라 그러면 LG노텍, 코리아서큐, 주석엔지, 대덕전자,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이런 속에서도 어려운 거 진짜 해놓은 애들이잖아요. 네, 주인공 예. 종목이었죠.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 안 할래요. 테슬라를 지난주에 반 덜자 네. 하셨는데 상황 좀 다시 한번 봐주시고 아니, 지금은 이제- 안 한다. 그러면 네. 아예 1,100불 넘어가면 이제 다 팔자 쪽이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니 테슬라도 테슬라인데 또 애플도 요즘에 10일 연속 상승이 이게 19년의 최고 랠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술주가 잘 가요. 애플은 또 네. 사이즈를 봐야 돼. 시가총액의 사이즈, 또 예쁜한 거. 그래서 이것도 뿌려봤습니다. 이렇게. 네. 인덱스가 16% 올라, 12,500. 3월달 저점에서. 이거 얼마, 한 달 만에 이런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시가상이. 그런데 테슬라가 59%입니다. 네. 제일 1등. 네. 비트코인이 두 번째 40%. 그럼 요 밑에 애플이 19%입니다. 그러면 이게 테슬라 주가예요. 애플 주가 보시죠. 벌써 50 최고가에 있어요. 6% 9%인데 근데 각도가 굉장히 테슬라하고 비슷하네요. 예. 저는 갖고 계신 분 150에서 150, 60불에 사신 분들 때려라 그러고 진짜 가려면 이걸 뚫어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그러면 진짜 애플카가 돼야 돼요. 그러면 LG한테도 좋은 그러면 거 아니에요? LG노텍이 눌렀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 LG전자한테 물어볼래요. LG전자. LG전자는 또 LG전자. 오랜만에 나오네요. 예, LG전자가 언급이. 지금 11만 원, 15만 원 네. 박스거든요. 네. 애플이 진짜 애플깔 그래서 전장 사업 디스플레이에서 이제는 미운 LG그룹에서 LG이노텍만 예쁘고 그렇죠. 다른 건 오히려 그랬었죠. 다 죽여놨잖아요. 그리고 끔찍한 게 LG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LG그룹 주가 보면 그 LG 이노텍을 제외하고는 다 치 떨리는 종목들만 다 있거든요. 아이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이 저 180불을 해서 200불 넘어가는 세상이 돼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끌개가 애플 자체의 그 스마트폰의 실적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툴에 생기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전장 외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애플카. 예, 애플카. 그러면 애플카가 다이렉트로 LG하고 같이 하자.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확률 게임이죠. 그렇죠. 그거는 확률 배팅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아무도 못 맞추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똑같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하고 XYZ에서 LG 이노텍을 위에다 놓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계속해서 얘네 둘이 올라가줘야 돼. 그럼 올라가 주려면 아까 반응 거래량이 지금의 3배 늘어야 돼. 2-3배. 근데 매일 딱 보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요. 라든지 네. 뭐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이러면 이게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애플이 그러면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애플의 새로운 에너지. 그래서 미국 주식에 우리가 그동안에 공포 때 테슬라를 집중해 드리고 이제 했다면 이걸 다시 다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시겠다, 다 하고 해야 현금 된다. 갖고 있다가 1, 4분기 실적 검증하죠. 이제 1, 4분기 실적 시즌으로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 7, 8일 정도에 이제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 나오면서 우리도 가듯이 네. 이제 진짜 1, 4분기하고 2, 4분기 컨센서스는 지금 어떤가? 근데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쪽은 나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2, 4분기는 자신이 없는 거야. 2, 4분기는. 1, 4분기까지는 건들 수 있는데 괜찮게. 2, 4분기 컨센서스가 이게 또 확 죽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변동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은 위험 구간에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지하고 넘어간 것도 이게 위험하거든요. 적당히 눌렀다 가고 눌렀다 가줘야 이게 되는데 이게 11일째 연속하고 아까 얘기한 그 단어 나올 때 애플이 뭐 몇 년 만에 꼭 요럴 때가 사단이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내면. 맞아요. 언론에서도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19년, 뭐 20년 만에 최고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 조금 팔아야 될 때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경험치에 뭐 십몇 년 만에 최대 낙폭을 준다. 뭐 이럴 때는 오히려 그때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샘플링 스타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에 집중할래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쌍봉 자리 5,500만 원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잠깐 가만 보면 센 게 더 세요. 약한 건 더 약하고. 가는 게 더 가는 장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는 좀 쉬어보고 네. 그거를 오히려 비트코인에다 실어갖고 대신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셔야 돼요. 5천 직전 고점 쌍봉 자리를 뚫었으면 이게 반드시 지지선이 되면서 6천, 7천으로 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비트코인을 또 샘플링을 하냐면 네. 주식시장의 유동성의 투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주 성장부에서 이렇게 전체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하나에 특화돼 갖고 뭔가 투기화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뭐 투기다, 투자다, 이 기준을 사실 뭐 어떻게 명확하게 날 수는 없지만 이건 그냥 번외 얘기입니다. 코인을 하시는 분들, 많이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주식하다가 코인을 했더니 주식이 좀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르고 내리고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장난 아닌데 지금 이제 저는 또 코인은 다양한 코인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절대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만 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장 키가 네. 어디서 돈을 쉽게 못 빼놓을 때 급등합니다. 봉쇄. 전에 또 우크라이나 서울에서 그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 어디 외국으로 갈 때 뭐 금을 갖고 가겠습니까? 뭐 루블화 가면 폭락하고 달러 빼내지도 못하고 은행 다 막아버리고 그럴 때 비트코인이거든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피처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안전자산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게 됐어요. 몇 년 사이.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가는 거는 네. 지금 이제 상해 자꾸 봉쇄로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또 노이즈가 자꾸 뭐 오미크론 뭐 무식하게 뭐 봉쇄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기간이 정해졌더라고요. 한 4월 5일까지였나요? 근데 오미크론 우리도 봤지만 그건 못 막잖아요. 전파가 너무 너무 빠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중국도 못 막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렇게 강제로 한다 그러면 시간을 길게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떻든 간에 이건 퍼지게 돼서 우리도 한번 이제 더 이상 걸릴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하자 해서 그때 푸는 것 같지. 그러면 중국은 상당히 이게 6개월이든 1년까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저는 중국에서는 이제 저는 이거를 뭔가 이동시킬 때 나는 중국에서 저기 뭐 미국으로 빼든지 유럽으로 빼든지 뭐 이런 자금을 만약에 할 때 옛날에는 금융기관 껴갖고 자기에서 이런 또 아니면 카지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빼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거 다 안 돼. 그리고 또 환율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오히려 그 우리끼리 선정해 가장 유동성의 안전 자산이 비트코인 됐다. 이제 가장 유동성의 안전. 예. 왜냐면 A에서 B 날아갈 때 네. 사기당하거나 꺾일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거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냥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잘 되면 여기서 살지. 그러면 그 큰 돈을 움직일 때는 권력이 잘렸거나 뭔가 위험하거나 뭔가 다른 변수가 나왔기 네. 때문에 그 기업가나 큰 자산가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려고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 투기화가 나오나 볼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우리 집중 투자는 미국은 좀 한 달 1, 4분기 실적을 1, 4분기 실적보다 2, 4분기 컨센서스. 그리고 그동안 여기도 오른 진폭을 4등분해서 순식간에 반도 부러질 수 있다. 네. 종목별로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려면 2달은 지나야 돼요. 그럼 5월 말까지는 그렇죠. 실적 확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4, 4분기에서 1, 4분기 가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무슨 에너지라면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져.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나빠지겠니? 네. 그리고 이제 아니면 다른 호흡. 거버넌스 호흡이라든지. 네. 내가 제일 바라는 게 거버넌스 호흡입니다. 어떤 지배 구조에. 요새 변화. 이재용 부회장 네. 얘기 하나도 안 나오시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얘기했는데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뉴스 보는 것도 찝찝합니다. 무슨 뉴스냐면 어떤 건가요? 네. 또 내가 캡처를 떠왔나? 어디 자료가 워낙 항상 많으셔가지고. 지금 요새 뉴스를 계속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보는 뉴스인데요. 아니 워낙 삼성전자가 지금 정말 오랫동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뭔가 또 찝찝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겁나는 우리가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면 이 검찰이 딱 나옵니다. 승계, 검찰, 이 삼성전자 웰스토리. 네. 이 웰스토리가 뭐냐면 그 단체 급식들 이런 거 여기서 통해 갖고 저 기자가 많이 뽑아내거든요. 예? 요게 이제 이거를 이제 압수수색 2차 수색까지 가셨대요. 그러면 이거 왜 가요? 지금 정권 교체기에 이게 왜 가냐? 전번 사면을 못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법 승계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러한 웰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 코드가 나오고. 세금 이슈도 아직까지. 그리고 해결이 4월 안 말이 됐고. 이제 네. 상속세 이제 그렇죠. 납부난을 해서 네. 요새 갑자기 블록딜 뭐 삼성 SDS 블록딜, 삼성전자 홍라의 여사건 맞아요. 1조 이상의 블록 이런 것들도 또 심리적인 부담감을 자꾸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4월 달에 검증을 좀 할래요. 이것 검증이라는 때문에 건? 삼성전자 네. 계속 때렸니? 아. 이거 한번 확인해 볼래요. 그러니까 상속세 날짜가 다가오고 예. 이슈가 좀 어떤 방향으로든지 해소가 되면 주가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어나리스트나 이럴 때는 뭐 디램 가격 무슨 네. 뭐 또 이런 펀더멘탈 측면으로 가잖아요. 저는 이 지금 현상이 그거 갖고 다 해석이 안 돼 갖고 나는 거버넌스로 올래요. 그냥. 이 법률 리스크가 요번에 상속세 낼 때까지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M&A 한다는 것도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M&A 뭔가 사인하려다 사인 안 하겠어요. 야, 해놓고 내가 감옥 가면 어떡하냐. 다 깨끗하게 클리어 된 다음에 붙자 뛰면서 뭔가 하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신다는 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어떤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6만 8천을 깨갖고 거기서 10% 이상 더 부러뜨리면 네. 땡큐 할래요. 그러면 이제 다 노출됐다. 그게 한 대충 6만 2천원에서 5만 8천원 사이.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맞을 거 없어요. 거기는 10년 만에 최저점 나오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5만 8천 원에서 그래서 6만 2천 2천 원. 아, 지금부터도 상당히 많이 빠져야 되는데. 아니 거기까지 공격당하면 만약에. 네. 그러면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 치에 치를 떨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요새 또 제일 많이 개인 투자자가 사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도 또 부러뜨려. 그거는 의도된 그 헤지 펀드나 개인 투자자가 그 공격할 수 없고 금융 투자나 연기금 공격과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이벤트 드라이브로 판을 짠 오징어 설계자들이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소로즈 같은 사람이 홍콩 때려잡을 거야 하고 들어왔듯이 그걸 설계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들어왔으면 한 10조를 때려버려요. 10조 에너지 정도 나오거든요. 마치 8월 5일부터 8월 20일 날 7조 때리면서 아주 그냥 하루에도 1,000만 주, 3,000만 주 때리는 그런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쌀벌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표님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새 정책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 지난 시간부터 많이 강조해 주시잖아요. 사실 새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뭐 대대적 지원 이런 계획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에는 근데 그렇게 뭐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그래요? 왜? 되게 단언하시네요. 아니면 방법 있어요. 어. 연기금 수장 바꿔갖고 삼성전자 사 하면 돼요. 예. 지금 삼성전자 연기금이 주구장창 때립니다. 그리고 그걸 때린 거를 엔소를 주구장창 삽니다. 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뭐 연기금이니 정부의 정책이니 간단히해서 지금 실제에서 주먹 갖고 막 싸우는 세상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다 떠들고 맞은 다음에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그 플러스 에너지 동그라미, 마이너스 에너지 동그라미 놓고 이게 충돌돼서 중심이 어떻게 가나를 보는 거.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68,000원이에요. 어떤 악재가 나와도 68,000원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니 막아야 돼요. 그게 이번에 2,600선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이 올려갖고 2,700선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 260, 2,700선 보고 그리고 판이 공격용 판으로 짜지면 안 돼요. 무슨 그러면 삼성전자를 때리면서 네. 6월물 선물을 싸게 걷는 에너지. 그러면 10에서 20포인트 죽여갖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죽여갖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나잖아요. 네. 거기서 스위칭해서 선물 왕창 산 거나 합성시킨 옵션을 땡겨갖고 이미 수익을 다 내고. 두들겨 맞은 네.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V자를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서 6월 말에 청산시켜버립니다. 네. 그 게임 하면은 다 털린 다음에 가요. 그렇죠. 그 상황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공격하는 아이디어를 짜고 공격하는 애를 반대 에너지가 이겨야 돼요. 그럼 반대 에너지를 보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 73,000원 돌파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줄다리기 했다가 상방이 이기는 맥점, 하방이 이기는 맥점. 네. 하방이 이기는 맥점은 68,000원 붕괴할 때. 상단이 이기는 맥점은 73,000원 돌파할 때.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요 진폭이 5,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딱 반이 얼마입니까? 2,500원이니까 7,500원인데 그렇죠. 요새 7,500원도 돌파를 어려워요. 오면 떨어지고. 맞아요. 요새 이틀 동안 7,500원만 가면 7만 아래. 7만. 그래서 요 중심에서 줄다리기 갖고 나 제발 좀 요거 1,000원만 올라가라. 그럼 이게 바람이 확 바뀔 텐데 그걸 못 시키네요. 나스닥 저렇게 급등시키는데도. 그래서 제일 찝찝한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앞으로 그 실적 1사분기 노출될 때까지 네.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감각적으로는 5일에서 7일은 항상 발표하니까 그때쯤에, 그리고 4월 14일이 옵션 만기인데 요번에는 미국이 4월 15일 날이 휴장이라 14일 날 동시 만기로 돼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 그래서 제일 골치가 좀 아파요. 여기 달력을 보시면 네. 4월, 이건 이거 다음 주 것만 갖고 왔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4월 14일 날이 동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4월 14일이 중요한 어떤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날이 있다. 근데 그날은 좀 변동성이 심할 이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날 게임이 끝났고 요거를 결정하는 게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5, 7일 사이에 네. 요 삼성전자를 하단을 공격시키냐 상단을 올려시키냐. 지금 삼성전자는
한 번에 2,000원, 3,000원 순식간에 올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거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쯤 매수로 수익증하냐가 끌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개인은 근데 사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은 누가 제끼세요. 그러니 개인은 우리가 다 개인인데. 예, 개인은 그 모래알 같아서 뭔가 그걸 응집력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오히려 금융투자나 연기금이나 이 세 가지 주체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아니면 예. 기관 내에서도 연기금과 연기금은 포기하시고 연기금은 뭐 삼성전자 포트 비우는 네. 전략이 가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과 금융투자 금투. 가까이에서 가까이에서 ETF 매수가 들어가고 네. 펀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도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금융권도 네. 지금 뭔가 의사결정권자의 갑을 이렇게 사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야, 좀 두고 봐. 좀 이렇게 좀 판세 좀 보자. 한 조금 달, 더. 두 달. 지금 다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 산업은행이 부산 간다는 걸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도 어느 장소에 어떤 상징적인 게 움직이면요. 네. 이 금융계는 제가 그 고려대, 전주고, 광주고, 장하성 중국대사의 금융계 라인. 이 팔로우 더 맨인가요? 네, 팔로우 맨. 이 자판이 네.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느냐, 판이 갈리느냐. 그리고 국민연금 다음 그 수장은 누구시냐. 거기에 또 최종 의사결정권자 비슷하게 우리가 CIO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네. 누가 되나. 그 인물론이 아직도 하나도 등장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죠. 5월 10일 이후부터 될 테니까. 그전에는 지금 사람들 물밑 작업해서 막 지금 명단들이, 사진들이 막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는 예, 그때가. 예. 네. 그러면 누굴 뽑을까 봐 이런 얘기들이 뭐 돌아다닙니다. 우리들 세상에서는. 그러면, 저 사람이 됐어. 그럼 렛츠고. 하지 마.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팔로우 더 맨은 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책임의 구체적인 팔로우 그림이, 밑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요. 개별 종목의 어떤 수익이나 매수세에도. 아니, 지금 이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펀드의 ETF의 그 ETF 우리나라 시가 1등부터 20등의 생명을 결정하는 사인권자가 생명까지. 예. 왜냐면 요새 그 시가 상위 종목도 갖고 계시면 왜 치떨리냐. 거래량이라든지 맞아요. 모든 에너지가 네. 이게 의사결정하니까 야, 지금 하지 마. 보류해. 보류해. 신규 상품 내야 됩니다. 사인 하나. 보류해. 내가 지금 그대로 유지해서 다음도 해먹을 수 있으면 할게. 근데 여기서 끊기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사인 받아.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군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지금 요게도 금융권의 권력의 인아웃의 과도기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상황에서. 예, 그냥 그럼 이건 시간이 가야 되니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를 추정하는 사모펀드라든지 투자조합도 조성이 안 돼요. 놀라, 쉬어, 여행이나 가자. 지금 불었는데 이런 스타일 분위기지.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잔챙이들의 집이요. 그러면 뭐 굵직한 사람들 돈이 그래도 뭐 몇천 개씩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대형주 하겠습니까? 테마주 하죠. 그래서 정책 테마주. 그래서 지금 예, 네. 가까이서 공약집 뒤지고 공약집에서 중소형주 샘플링 해갖고 지금 남아있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것들도 꽤 한 3개, 뭐 비트 컴퓨터, 유비케어 몇 가지 스마트 근데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미리미리. 예. 근데 아직까지 유동성의 수급이 움직임은 안 들어와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한 수소 인프라에서 오늘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건설 건자재는 계속 시멘트니 먹자니 뭐 이거는 한 바퀴 다 돌잖아요. 근데 생명력이 2, 3일이에요. 짧군요. 예. 짧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쳤어. 그 다음날 때리고 오히려 때려야 돼요. 네. 네네. 그리고 나서 눌림목주가 안 빠지면서 거래가 2배, 3배 늘어날 때 그게 다시. 진짜입니다. 그게 10개라면 한두 개만 그렇게 가요. 네.
지금 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딱 찍었는데 안 가는 것만 어떻게 귀신같이 찍었는지 그러면 이게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럼요. 아휴.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해요. 지금 제자 중에 삼목 S폼과 그 다음에 그 건설 같은 건설주에 저가 건설주를 하나 딱 설정했는데 아이 건설부터 되겠지. 그 무슨 건자재는 좀 삼목 S폼만 날아가고 이거 하나는 빠져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상쇄가 되네요. 그렇게 사다 보면.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제가 집중 하나만 하지 않고 어떤 테마에 연결할 때는 두세 개 확률 잡는 거예요. 두세 개. 그래서 SY축이나 SYZ 해갖고 여기서 돌리는 그런 전략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종목이 또 백화점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 트레이딩일 때는 구자 자금을 따로 뽑아갖고 네. 내가 우량 종목들은 길게 봐서 한두 개 집중하는 거의 성격 호흡이 다르니까 네. 이거는 트레이딩 해갖고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이제 전쟁이라면 사단급 군단급의 큰 전쟁보다 특수전 하러 가는 거예요. 소대급 그 중대 작게 네네. 작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특수전 해갖고 뭐 한 5명에서 7명 딱 가갖고 치고 빠지거나 뭐 요런 전투적 감각. 네. 그럼 전면전 하지 않잖아요. 대신 이 에너지가 다 일당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당백 자금력과 수급과 치고 빠지는 그 반응 속도의 그 에너지가 계속 돌리면서 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4, 5, 6, 3개월 계속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요건 다른 얘기인데, 대표님도 이렇게 답답한 장에서 사실 말씀해 주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냥 빅데이터 소팅 작업하고 네. 그래서 제가 도움받는 제자는 이거를 엑셀로 돌려요. 퀀트 비슷하게. 그래서 20일 제 말하는 것 같이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 조건을 성립하는 거예요. 7% 이상 오르면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7% 에너지를 주면서 거래량이 3배 증가하는 종목 나와 뚝딱. 그러면 그거 소팅해갖고 2,000개 돌려서 보내줘요. 그러면 엑셀로 보내주면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매일 한 3, 40개 나옵니다. 그럼 3, 40개 중에 의외로 색깔이 구분되는 게 있어요. 색깔? 네. 요거는 먹자 쪽인데, 요거는 인플레이션 쪽인데, 요거는 나무 목재네. 이렇게 구분이 돼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 정책 뭔가, 순환, 그러면 건설 다음에 시멘트 한번 해먹겠구나. 순환이 되겠구나. 네.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도 비대면 쪽에서 뭔가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나, 근데 거래량이 팍 늘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생각했던 것들을 두세 개 확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장은 그래서 그 샘플링의 반응 속도를 이용해서 생각 없이 싸우는 거예요. 생각 없이? 예.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런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만 보고 네. 기계적 사고로 대신 이런 데다가 큰 자금 집어넣으면 안 되죠. 네네. 어느 쪽에 놓고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어가. 대신 성공 3개 찍었는데 성공 확률 30%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 색깔 관련해서 나중에 시차를 두지만 다음 순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거 팔아서 이렇게 여기서도 돌릴 수가 있어요. 네. 잘하면 귀신같이 돌려져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이건 성공했고 영원히 밑바닥을 기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건 실패하고. 근데 이제 자꾸 저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잘하면 이게 돌릴 수 있지만 잘 골라서 오른 거 팔고 아직 덜 오른 거 들어가고 잘 순환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역으로 내가 잘못 골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를 때 바닥권에서 있는 것만 골라야죠. 30% 이상 오른 건 이미 제거를 시켜요. 그래 놓고 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소크라테스 형을 불러야 돼요. 네 자신을, 본인이 그런 감각과 실력이 되시고 자금을 따로 빼서 전업 투자 같이 통신 축석산에 쌓을 동안에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과 그런 여건이 부분이 되나. 좀, 네.
그게 안 되는 분은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음흠. 그럼 그런 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무세요. 이 주식시장하고 떠나시라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대로 지금 두고? 그냥 안 보시는 게 정답이고, 그러고 나서 진짜 주입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우량주가 진짜 발동 걸릴 때 그걸 더 씹는 타이밍을 삼성전자 갖고 타이밍 잡는 게 낫고, 그게 뭐 4월 말이 될지 5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 삼성전자 각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자동차 갖고, 그래서 저는 아까 LG전자 그거 갖다 보듯이 요거를 한번 보시죠. 네. 현대위아입니다. 끔찍하게 최근에, 뺐죠. 네, 근데 최근에 조금 들어 올려줘요. 조금 들어 올리죠. 네, 네, 근데 아직도 120일과 그렇죠. 20일의 역배열입니다. 네, 네. 저는 이럴 때 저기 이게 이제 그 애플카에서 현대 모비스 40만 원, 한참. 현대차 28만 원, 네. 다 고점 주고 거의 지금 보면 1년 3개월 동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단순하게 4등분 시켜봅니다. 그러면 28만 원과 16만 원. 여기서 직관이 막 오실 거예요. 22만 원 올라가는데 40% 정도 올려야 돼요. 네. 지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예, 현대차. 말씀하시는 거죠? 28만 9천 원이 2022년 1월 달에 최고점. 요번에 3월 달이 저점입니다, 얘는. 10월 달 저점이에요. 3월 15일 날이 저점이에요. 차도 정말 답답해요. 네. 그게 16만 원. 네. 그러면 저는 20만 원에도 알아요. 이 20만 원이 20% 정도의 에너지거든요. 네네. 현대차는 2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볼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하락 큰 삼각형이죠. 요거는 중간에 여기서 고점 현대차가 중간에 22만 원 고점 찍었던 자리에서 지금 16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4등만 원. 요게 딱 반이 19만 원과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20% 에너지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요. 이거를 현대위아도 똑같이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요게 22만 원, 여기서 121선이 20만 원. 그러니까 역배열이죠. 20만 원이 저항해야 지지가 되면서 이 21선이 내려온 게 옆으로 기고 우상향되고 21선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림이 갖춰주는데 제가 이게 말이 쉽게 하죠. 잘못하면 6개월 걸린다고. 요 대반동 확인하는데도 3개월 걸리고. 그리고 그게 4, 5,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현대 위아에다가 접목하면 8만 원과 9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현대 위아가 8만 원과 9만 원이 가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올라야 되냐면 40% 올라야 돼요. 40%. 지금 시장에서는 참이죠. 좀 그쵸. 네. 꿈 같은 네.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네. 이 에너지가 언제 나오니가 네. 그러려고 그러면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죠. 1사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갸우뚱이잖아요. 자동차 저 막히고 뭐하고 뭐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1사분기에 그럼 대충 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4월 25일에서 30일 날 발표합니다. 그래도 한동안 신경 안 썼던 이제 엔화도 요즘은 좀 신경 쓰고 있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 아까면 현대차보다 도요타가 경쟁 그렇죠. 이렇게 또 이게 또 그냥 네. 설상가상으로 자꾸 이렇게 죽이는 에너지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이렇게 나와요. 그나마 만도나 지금 현대위아가 테슬라 덕분인지 이제 그쪽에서 에너지가 네. 나와서 대반등 주지만 이게 추세적 대반등이 현대차 기아차를 끌고 가는 반등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올랐다 빠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레이트 로테이션과 이 전차 군단이 네. 언제쯤 올라가느냐가 우리 시장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큰 그림이고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게릴라 전투를 하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죠. 네. 나는 게릴라 전투 할 수 있는 여건과 대학은 게릴라 전투 집중. 그렇죠. 그런데 나는 대형제다 그러면 3개월은 또 수면제 드셔야 될 겁니다. 그냥 딴 일 보시고 속상하신 거
다른 가서 4월, 5월 더 검증하시고 네. 환율 뛰면 안 되고 빨리 종전돼야 되고 등등 이 입후문의 숙제가 다 해결되고 또 금리 그래 50% 하든 나 해. 그래갖고 거기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드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 거고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연금 기금도 책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ETF의 저주라고 봐요. 네. ETF의 저주. 그 ETF라든지 롱숏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아니, ETF 아니. 자금이 금투에서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들어오질 않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예, 합성해서 떨어뜨렸다 네.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이래 버리니 그리고 그 얘네들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도도 할 수도 없어. 기계들이니까. 네. 그러면 누굴 욕하나? 그거를 설계하는 몇 명 사람들의 싱크탱크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다고요 지금. 네. 그럼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 자꾸 해약하잖아. 돈 안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서 난 성과 내갖고 내 월급 해갖고 이걸 풀칠해야 되는데 거기도 그런 현실이 또. 어? 그러면 뭐 그러네요. 깽깽깽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 그럼 밥 사줘요. 아유, 그렇게 힘드니. 그렇군요.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막판에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빨리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드디어 간다라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전차 군단이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고 게릴라 전투, 사단급의 전투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사단급 아니고 소대급. 소대급. 사단급이면 이제 진짜 가는 거지. 소대급 더 작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는 뭐 정책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들 좀 보시면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건이 내가 그럴 만한 여유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것도 좀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시장 상황에 맞게 맞춤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감사하고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